네, 안녕하세요. 의왕 우성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저는 함께 교육할 강사 조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성고등학교 학생들과 매해 3월에 이렇게 폭력 예방 교육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의미와 특징을 함께 알아보고요. 딥페이크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민감성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폭력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를 또 대처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고 1366이나 031컷 같은 전문 기관의 번호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장난으로 했는데 너무 재밌다. 같이 함께 막 합성해봤더니 되게 웃겨. 이거 한번 볼래? 이거 친해서 그냥 해본 거야. 친한데 뭐 보내도 되지 않아? 다들 하는데 뭐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장난이나 이런 장난으로 했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AI 기술, 디지털 매체, 이런 엄청난 발전들이 우리의 삶을 되게 편안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의왕에 직접 가지 않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역시 교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안함과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또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딥페이크와 같이 악용돼서 피해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또 이런 대처 방법, 도움 기관들을 함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폭력에 대한 의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힘, 권력, 강, 약, 동의, 허락, 말, 행동. 자, 제가 빨간 색깔 글씨 먼저 읽었는데요. 힘이나 권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권력은 어, 이런 체격의 물리적인 충돌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위나 성별, 또 종교, 인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락과 동의 없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성폭력 함께 볼게요. 자, 이런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 말과 행동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법 촬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동영상, 그 다음에 게시, 그 다음 편집 및 합성, 유포 협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동의 없는 사진과 영상 촬영, 친구의 사진을 허락과 동의 없이 단톡방에 공유하는 것들, 몰래 캡처해서 사진을 공유하는 것들, 그다음 성적인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 헤어진 이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하는 모든 것들도 디지털 성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들, 우리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이런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과 영상들은
100% 완전히 삭제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이런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발생됐던 일인데 여기 뭐 경기도 내에서 다시 이렇게 유포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그다음 빠르게 전파되고 복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 다시 유포할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해 행위의 집단성과 특정의 어려움입니다. 아, 이거 저 사람이 했어. 이 사람이 했어. 라고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은밀한 폭력 방식으로 피해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나 교제하면서 이루어졌던 폭력 같은 경우, 그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고통들도 되게 가중되고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먼저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인데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이런 모습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같이 이용해서 영상을 합성한 편집물을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도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손이랑 얼굴 같은 경우에 지금 막 두드러기 막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서 막 간지럽고 막 빨갛게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뭔가 지금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얼굴이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의 몸이나 얼굴의 뭐 피부톤이나 얼굴의 모습들을 다르게 합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나 뭐 독립운동가 분들이 예전에 고문받았던 그런 수용소에서 입었던 옷들이 아니라 뭐 고운 한복을 입고 어 독립 이후까지 살아 계셨을 때를 상상해서 딥페이크로 막 영상을 제작하는, 막 만세하는 이런 영상들. 자, 이런 부분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뭐 또는 뭐 순직 소방관들이나 또 경찰 공무원분들의 이런 노고나 그런 헌신들을 기록하는 이런 영상물들도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다시 영상에 편집되고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페이크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바로 사회적인 큰 이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데 이런 영상물들이 유명한 사람들, 뭐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 저처럼 일반 사람들,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계속 그 성착취물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 성인권 교육을 위해서 영상 같은 것들도 좀 검색을 해보는데 뉴스에서 거의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뉴스들이, 이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자,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2024년 12월 11일에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 인식 관련돼서 조사를 했는데요. 청소년의 10명 중 9명 정도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교육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딥페이크 관련된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76%가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들 다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뭐 사무실이 아닌 이상은 뭐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뭐 학교 이외에서는 외부에서 화장실을 잘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불법 촬영물의 피해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도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또 7명 정도가 네,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왜 일어나는 걸까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장난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성적 호기심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저는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 저도 이런 성인권 교육 강사로서 매해 보수 교육을 받고 경찰 공무원이나 또는 뭐 변호사분들, 이런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의 특강들을 많이 듣는데요. 끝까지 잡습니다. 정말 정말 노력 많이 하세요. 그래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착각이라는 거. 자, 그다음 교육부 인식조사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은 72.2%가 10명 중 7명 정도가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계속 확산되고 퍼진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거의 20% 정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81%, 남학생 62.8%. 자, 10명 중 9명은 딥페이크가 불법 영상물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10명 중에 9명이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민감성이나 사회적인 이런, 인식들이 높여졌다.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수준 높아졌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7년, 18년, 뭐 19년 정도에 제가 이런 성인권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불법 촬영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몰카 아니에요? 그거 우리끼리 장난할 수도 있는데 저 강사 되게 예민하다. 선생님 너무 예민하세요. 막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범죄다라고 인식하는 것부터 되게 우리 사회의 이런 교육이나 인식들이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범죄라고 인식한다는 거. 자, 남학생 83.3%보다는 여학생 95.1%로 여학생에게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진 이런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딥페이크 해결해야죠. 그쵸? 자, 딥페이크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또 실행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호주와 영국에서는 디지털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4년 9월 6일 매일경제에 10대 딥페이크 당신의 자녀가 위험하다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호주 먼저 함께 보시죠. 자, 온라인 안전법이 2021년에 이제 실행이 됐는데 아동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고 정부의 괴롭힘 방지 제도를 도입해서 SNS 사업자가 이런 안전 관련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영국 한번 볼게요. 자, 영국은 2022년 네. 자, 온라인 안전법을 네, 만들었는데 SNS 사업자가 아동 청소년 플랫폼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성인에게는 이 컨텐츠들을 하나씩 클릭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도 등교 후에 스마트폰이 금지되어 있는 이전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전원 끄고, 막 엄청 큰 가방에 1번 친구 핸드폰, 2번 친구 핸드폰, 뭐 5번 친구, 10번 친구, 20번 친구, 30번 친구 핸드폰 이렇게 막 넣어서 접어가지고 담당 친구가 이제 교무실에 가져다 주고 하는, 이런 학교나 이제 학급들도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들도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교 후에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거.
그래서 2025년부터 중학교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2024년 9월부터 중학교 대상 디지털 쉼표를 시범 정책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리스는 2024년 9월부터 휴대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특히나 동의 없이 반 친구나 뭐 학교 친구들이나 교사를 촬영할 경우에는 퇴학, 네, 즉시 퇴학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학교, 이제 뭐 수원에 있는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교육을 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보건 선생님들께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 있어요. 강사님, 이제 수업할 때 저희가 보겠지만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강사님 이렇게 모습들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또는 뭐 이렇게 참고해주세요라고 또 안내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교사를 촬영하거나 친구를 촬영하게 될 경우에는 퇴학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자, 그다음 미국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용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루이지애나 등 이제 11개 주에서는 법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사물함 보관 또는 전원을 끄게 만드는 법안을 발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또 영국, 프랑스, 그리스, 호주에서 딥페이크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유해 콘텐츠로부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들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자, 2020년, 뭐, 2021년만 하더라도, 법안들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아, 선생님, 강사님,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 강화, 막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해 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우선거도 코로나 이전에는 저랑 대면 교육을 했었고, 여러분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학생분들이, 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처벌이 조금, 강화가 되고 또 방지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 2024년 9월 26일 허위 영상물 제작 유통 법정형에서 5년에서 7년으로 네,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지하고 시청했어.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몰래 몰래 생각날 때 봤어. 네, 그러면 소지, 시청 등 처벌도 네, 3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에 1년에서 3년까지 네, 이제 처벌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 강요했어. 네, 3년에서 5년으로 처벌이 네, 신설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 및 특화된 보호 처분, 저연령 대상자 심리 검사 및 보호 강화는 이제 10대 초반에 가해자들에게 보호 처분을 내리고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심리 검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효된 이제 법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플랫폼 책임성 제고인데요. 이런 어른들의 잘못과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서 많은 아동 청소년들 또 피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다시 또 이제 관련 법령들이 규제를 추진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 플랫폼, 특히나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경우, 그다음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하고도 협의를 하는 것들, 협의를 해서 채널을 구축하는 것들도 네,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 11월 6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서 네, 출처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정말 중요하죠. 네, 신속한 피해자 보호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 영상물들은 신고 없이
선삭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정말 네,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착취물 영상들이 계속 유포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네, 바로 선삭제를 지원하고 있고 자, 경기디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처럼 전국에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의왕시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삭제하고 이제 사진 삭제하고 영상 삭제하고 그다음에 유포 여부를 좀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따로 병원 가거나 따로 뭐 법률사무소 가거나 따로 경찰서 가거나 따로 상담센터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원스톱으로 법률, 의료, 수사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1366이라고 해요. 네, 따라해 볼까요? 1366. 네, 지금 교육 들으시면서 뭐 메모지나 뭐 교과서나 네, 뭐 연습장에 모투리에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66. 그래서 전국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신고 번호인데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착취, 성매매, 네, 이런 폭력과 관련돼서 범죄와 관련돼서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 원스톱 지원 전화회입니다. 그래서 1366에 전화를 이용한다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더 이제 확대해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지원들이 조금 적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직원들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예산들을 조금 더 늘리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네, 우리 매년 우성고등학교는 이렇게 3월 초에 성폭력, 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법적 의무 교육인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맞춤형 교육들을 받고 있고요. 또 콘텐츠를 보급받거나 의무 교육을 확대하면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시간 저와 함께 한 교시에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 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준다거나 또는 관련된 뭐 폭력 예방 교육 링크를 공유한다거나 뭐 QR을 공유하는 것들 등으로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공익 캠페인이나 SNS 활용해서 네, 또 홍보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대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단톡방 이런 외모 품평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또 사회 문제로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성고충 상담실, 그다음에 뭐 학교 학생 상담 부서가 있어서 담당 성폭력 담당자들도 이렇게 보수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또 대규모 특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학과별로 또 뭐 학부별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성범죄 인식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화면에 제가 PPT에는 넣지 않았지만 교직원들이나 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법적 의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식 개선 또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 뭐 교육청이나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딥페이크 공익 캠페인이나 SNS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셨을 때,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클릭하셔서 영상들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일일이 하나씩 다 찾기가 어렵다 하시면, 유튜브에 조세은 강사하고 제 이름 적어주시면 영상물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성폭력,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동영상들 보시면서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실천 함께 살펴볼 건데 여러분, 자, 첫 번째.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저도 최근에 비밀번호를 다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정에 강력한 비밀번호를 좀 사용하는데 이름이나 뭐 휴대폰 뒷번호나 생년월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많이 변경을 해주시는 것들 필요하고 또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단계 인증 설정을 해서 이런 계정 보안을 강화하시는 것들도 네, 필요하고요. 나의 개인정보 공개가 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는 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굴이 잘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 사진 찍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생활복이나 교복으로 인해서 나의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내가 자주 다니는 길, 뭐, 뒤쪽에, 도서관 옆쪽에 있는 길들, 스터디룸이나 학원가의 길들, 상가들, 아파트 단지, 이런 나의 위치, 일상적인 위치 등이 공유되지 않도록 이렇게 SNS에 올리실 때 카톡 푸사에다 뭐 인스타에 올리실 때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주소나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들, 핸드폰 뒷번호 이런 것들 공유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시고 게시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실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동의와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 없는 촬영은 X. 네,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안 됩니다. 자,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 공유하는 것들 X. 네, 만약에 우리가 5명이 같이 함께 영상을 촬영했다 하면 5명,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단톡방에 공유해도 돼? 내가 단톡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를 초대해도 괜찮겠니? 라고 같이 함께 상의하고 허락과 동의를 받은 다음에 네, 단톡방을 만들고 네, 공유를 하셔야 되죠. 그다음 단톡방에 또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또 나가시거나 또는 학교의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뭐 보건 선생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피해자를 보았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냥 넘기지 않고 도움 요청하는 것들도 우리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물어봐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함께 보시죠. 네가 찍은 내 사진 물어는 봤니 셀카 찍는 네 뒤에 내가 있었어 갑자기 초대된 단톡방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동의가 필요해 모두를 위해 네가 전한 내 번호 줘도 되나 물어봐줘 추억 사진을 올릴 때 먼저 물어봐 내게 물음 없이 올렸을 때 그럴 때마다 사실은 동의가 필요해 모두를 위해 물어봐 너도 나도 기분 좋을 거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나에게 물어봐 너에게 물어봐 너도 나도 서로를 위해서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괜찮은 게 아니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뿐이야. 눈 뜨면 폰에서 네가 구독 좋아요에 알림 이쁘다 슬쩍 캡처된 내 사진 한마디 할게 내 기분을 생각해봤니 이건 아마 불편한 거야 나도 물어봐 줄 테니까 너도 물어봐 줄래 네가 찍은 내 사진 물어는 봤니 셀카 찍는 이 뒤에 내가 있었어 댓글은 내 이름 물어봤니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동의가 필요해 모두를 위해 물어봐 너도 나도 기분 좋을 거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나에게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친구가 이거 너만 봐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냈던 것들, 그걸 또 다시 단톡방이나 뭐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들. 그래서 직접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유하는 순간 우리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태그나 뭐 이렇게 위치 같은 부분들, 개인정보 부분들 우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자 작은 실천들을 일상 안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폭력 피해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뭔가 바쁘고 막 정신없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막 닥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막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에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체크리스트가 좀 있어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가이드라고 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삭제 지원이 필요한지, 가해자의 촬영기기에 있는 이런 촬영물들이 삭제되길 원하는지, 피해 촬영물들의 재유포를 막고 싶은지, 사이버 불링 장면을 기록해서 없애고 싶은지,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 법적 지원이 필요한지, 고소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저질렀는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지,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지, 내가 속한 곳에서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 또는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 가까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행동해주고 함께 뭐 서명운동을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전문기관이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바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고민하고 신중하고 또 막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내가 뭔가를 이걸 해결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체크할 수 있는 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운지, 또 경찰 신고를 했는데 막 또 나를 협박하거나 뭐 가족들을 괴롭힐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과 돈과 체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또 나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봐 걱정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피해자가 고민하고 참을수록 이 폭력의 유포는 계속 재확산되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 체계를 찾고 함께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66이나 112 같은 신고 전화로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곳에 연락을 하셔서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법률적인 지원도 받으시고 의료 지원도 받으시고, 네, 상담 치료나 수사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피해 발생 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영상 함께 보시죠.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친구, 가족 혹은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멋진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누구든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사적인 채팅과 메시지, 앱, 소셜미디어,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서 주고받는 정보들까지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일 중 정말로 사적인 것은 없다는 점이에요.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게 하고 그것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이나 돈을 빼앗으려는 범죄입니다. 협박범들은 여러분에게 앱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나체 또는 성적인 사진, 영상을 찍게 합니다. 협박범들은 성별과 나이를 숨기거나 위장할 수도 있어요.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종종 여러분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기도 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로 의심해보세요. 누군가 너의 몸을 보여주면 나도 보여줄게 라고 한다거나 모델 에이전시인 척 하면서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과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경우, 혹은 여러분과 연락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 혹은 친구가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협박범들에게 답장하는 것을 즉시 멈추세요. 이것은 협박범들과의 관계를 끊는 좋은 방법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여러분이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이나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경찰에 온라인 성착취 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협박 메시지를 받았던 앱 관리자에게도 즉시 알리세요. 이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고받은 이미지나 메시지를 절대로 삭제하지 마세요.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협박범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거예요. 무엇보다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협박범이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성착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줄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영상 함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 있는 부분들은 흔적이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한번 클릭했던 것들, 또 누군가에게 댓글 달았던 것들이 오랫동안 남는 상처로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고, 나부터 이 행동이 괜찮은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더 신중하게 또 고민하고 행동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 자,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설치된 카메라나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다면 삭제하지 마세요. 네,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같이 신고해 주셔야 하고요. 예전에 단추가 떨어져서 뭔가 하고 봤는데 그 단추가 불법 촬영 기기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큰 단서가 돼서 그 가해자를 찾는데, 범죄자를 찾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것들,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유포협박 역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의왕경찰서 형사과, 사이버 폭력과 이런 쪽에 신고하셔도 되지만 112에 신고하시면 지자체로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에 신고하셔도 되고, 또 이런 삭제 지원 전문기관의 삭제 진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추가적인 금전이나 피해 촬영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가해자 협박범에게 대꾸를 하지 않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답하지 않는 것들, 네, 중요하고요. 자, 우리 주변인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되지 않고 방어자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피해 상황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피해자를. 자, 피해자가 왜 영상을 보냈는지, 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지, 왜 자꾸 대꾸를 하는지 피해자의 탓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사건을 판단하거나 축소시켜서 생각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들, 또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강요하는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타인에게 너만 알고 있어, 쟤 저렇게 했대 라고 이렇게 발설하는 것들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네. 자, 피해자가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우리 사회의 역할입니다. 자, 전문기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의왕의 우성고등학교 주변에는 또 전문기관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군포 여성민우회, 안양 여성의 전화가 있는데, 강사님, 저는 남성인데 여성민우회나 여성의 전화에 연락해도 되나요? 됩니다.
네, 실제 뭐 수원 여성 노동자회, 뭐 군포 여성 민우회, 수원 여성의 전화, 안양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 단체에서도 어, 피해 남성들이 많이 전화하고 많이 상담하고 또 많이 이제 치료받고 있어요.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를 기억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참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주변의 피해자를 알게 됐을 때 군포 여성 민우회, 안양 여성의 전화, 수원 여성의 전화 같은 전문기관을 안내해 주신다거나 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디성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들,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기관에 연락을 하고 삭제 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받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강사님, 저는 이 단체 못 외우겠어요. 네. 1366. 네, 말씀드렸죠. 112-1366. 네, 여기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는 031, 경기도 지역번호 031, 컷, CUT, 머리 커트하다 할 때 잘라버리다 하는 CUT 해서 031 컷해서 실시간 카톡 상담으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의왕 우성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전문기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교육이 어떠셨나요? 네. 자, 동영상 교육이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처했던 게 잘한 건지 또 생각이 나는 학생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우성고등학교의 보건실의 보건 선생님께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학교에 인권부가 있어요. 학생인권부 선생님이나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에게 가까이에 계시는 이런 상담 선생님, 또 의왕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센터에 도움 요청하시고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자, 저는 강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네이버나 유튜브나 인스타에 조세은 강사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또 문의해 주시는 분들, 또 기억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문의해 주시거나 또 유튜브 영상들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또 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영상들 한번 봐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이런 잘 배운 성폭력 예방 교육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우리 모두, 소중한 우리 모두를 다 지켜주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성고 학생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네,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